안녕하세요. 해피고 선생입니다. 오늘은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라는 책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50년 밀리언셀러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6,000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바빌론의 돈을 버는 지혜, 그 다음에 돈을 또 지켜야 되죠. 돈을 지키는 지혜, 돈으로 돈을 버는 지혜, 돈을 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지혜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책이 되게 두께가 얇아서 읽기는 쉽고요. 우리가 뭐 소설책 읽듯이 그냥 쭉 이야기를 읽어 나가는 거라서 되게 쉽게 읽힙니다. 우리 재테크 책들에서 강조하는 것들이 다 여기에도 기본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의 최고 부자, 이 책에서 나오는 아카드라는 사람이 이제 말해주기를 삶의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뭐 부자가 된다, 아니면 내가 어떤 성공을 하겠다 하면 어떤 자리까지 가겠다, 어떤 돈을 얼마만큼 벌겠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목표 설정을 하고, 그러면 그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그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시간과 공부가 필요하겠죠. 그 시간과 공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공부. 여기서 공부라는 것은 책에서 얘기합니다. 배워서 아는 것도 공부이고, 모르는 것을 찾아내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그 찾아내는 방법은 뭐 멘토를 그죠 찾아가서 또 알아내는 방법, 돈을 주고 배우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알았다라면 적시 실천을 해야지, 그냥 알고만 배웠다고 해서 그죠 그게 실천이 안 된다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빌론의 최고 부자 아카드라는 사람도 결국은 오늘날의 이 지혜가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재테크 책에서 하는 것들이 지금 예전에 이 방법들이 단지 뭐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위라든지 이런 거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인 베이스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은 얄팍한 지갑에서 벗어나는 7가지 비결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7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일단 시작을 하라고 합니다. 그죠? 시작을 해야지 뭔가를 뭐 결과가 나오겠죠. 그게 성공이든 실패이든. 그 다음에 지출을 관리하라고 합니다. 지출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은 당연히 하고 싶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하게 되면은 결국은 저축할 돈이 없겠죠. 그래서 저축을 먼저 할 거를 떼놓고 소비를 해야 되겠죠. 돈을 또 굴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부 내 소득의 일부를 저축했다면 그 저축한 돈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모이겠죠. 그럼 그 돈을 굴리기 위해서 또다시 투자라는 것을 배워서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돈을 또 굴리기만 하면 안 되겠죠. 그 돈이 없어지지 않게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지키기 위한 그런 자기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거 멘토를 뭐 활용을 하든 아니면 자기가 공부를 해서 알아보든 어쨌든 돈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와 이런 지혜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당신의 집을 가져라. 우리가 뭐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하는데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는 내 집은 있어야 되겠죠. 자, 미래의 수입원을 찾아라. 우리가 지금 현재에 우리가 버는 것만으로도 이게 생활이 그죠. 내가 지금 이만큼 벌어서 노후에 다 된다. 이러면 참 좋겠지만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현재도 우리 미래를 바라보고 그 수입이 될 만한, 내가 노후에 내가 노동을 하지 않고도 자본소득이 올릴 수 있는 거면 제일 좋겠죠.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그죠. 지금도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돈 버는 능력을 계속 키우는 게 내가 버는 그 수익을 점점 늘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적어 놓은 것들을 보면 사실 지금이랑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금 6,000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바빌론의 지혜라고 해놨는데 이게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가 재테크 책에서 보는 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책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존중받는, 우리가 부자가 된다라면 부자가 되고 나서는 그럼 그 다음에 뭘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 부를 이루고 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런 또 고민들이 있겠죠. 그래서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원칙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빚이 있다라면 능력 내에서는 빨리 갚아라는 거죠. 신속하게 남의 돈을 갚아야 되겠죠. 이 책 안에서 보면 그 빚 때문에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죽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사실대로 고백을 하고 내가 성실히 벌어서 적게나마 계속 성실하게 갚겠다라는 믿음을, 신뢰를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빚이 있다면 무조건 빨리 능력 내에서는 갚아야 되고, 가족에게는 충실한 가장이 되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가정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에게는 당연히 내 가족이니까 충실해야 되겠죠. 그 부분을 말하는 것 같고, 빚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뭐 또 다른 상황도 사람에 따라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이 원칙이라는 부분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부를 어느 정도 이루고 나서는 이렇게 가족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식이라든지 이렇게 또 재산 다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왜 복권이라든지 여러분들 많은 한꺼번에 내가 노력하지 않고 그렇게 많은 돈을 단시간에 얻었다라면 그걸 지키는 걸 되게 대부분은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책에서도 그러고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아버지가 부자인데 자식은 가난하게 산다든지 그 돈을 다 까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언장을 작성해 두거나 아니면 그 부를 지킬 수 있는 공부를 시키는 거죠.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하는 거죠. 돈을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돈에 여유가 있다라면 가난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여기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를 이제 가르쳐 준다라든지, 그죠? 그 지혜를 나눠주는 것. 그게 이제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존중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황금의 5가지 법칙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뭐 이게 황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뭐 우리 수입 뭐 우리의 돈의 기준으로 해서 바꿔서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수입의 1할 이상을 꾸준히 저축해라. 우리 뭐 월급이라 치면은 10%, 20% 이런 식으로 내 생활 되는 내에서는 다 쓰고 남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우선 월급이 들어오면 그게 10%면 10%, 20%면 20% 무조건 떼서 저축을 하라는 거죠. 저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소비를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황금을 안전한 곳에 투자할 때는 황금이 꾸준히 증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치는 구간에 넣어놓고 그걸 투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황금이라는 돈이라는 것을 안전한 곳에 잃지 않는 투자를 하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돈은 꾸준히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지혜와 경험을 갖춘 사람의 조언을 받아서 돈을 투자하라는 말이죠. 우리가 능력이 없고 지금 실력이 없는데 그냥 그죠? 우리 그 사기꾼의 말을 믿고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경험을 갖춘 사람, 우리가 뭐 인터넷이나 그죠? 이런 데서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책을 봐서도 마찬가지, 수익을 낸 사람에 대해서, 그 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조언을 구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추천하지 않는 분야는 투자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자신이 없는 부분, 그 다음 자신이 없다라면 공부를 해서 자신이 생기거나 아니면 경험이 많은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다든지, 그죠? 돈을, 그죠? 배움에 대한 돈을 지불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일확천금을 바라지 말라는 거죠. 이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죠? 자, 사기꾼의 달콤한 가문이설에 넘어가거나 자신의 미숙함을 깨닫지 못하고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기라고 해놨죠. 그래서 결국은 그 욕망이 앞서면은 그 돈에 눈이 멀어서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까지 다 잃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황금의 5가지 법칙은 여기 책에 나오는 말로 제가 옮겼는데, 결국은 여기서 전하는 또 지금 현재에 우리가 투자하는 그런
그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죠. 거의 뭐 말만 조금 그죠? 언어만 조금 다르지 똑같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책을 쭉 한번 다시 읽었는데 이거 예전에 저도 2017년도에 읽었던 책인데 다시 꺼내보니까 또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책은 그죠? 요즘 나오는 그런 버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바빌론의 그 부자들은 또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으니까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을 즐겨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돈은 소리 없이 당신을 찾아온다. 이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기 일, 자기 하는 일을 즐겁게 해야지 너무 하기 싫어하고 그죠? 언제 월급 들어오나 이런 마인드로 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일이 너무 지겹고 재미가 없겠죠. 성과도 안 날 것이고. 그래서 일을 즐기는 사람, 이 돈을 벌고 나서 부자가 되고 나서도 이 책에서 보면은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을 즐겁게 해야지 돈은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부자가 되겠다, 뭐 돈을 그죠, 얼마 모으겠다는 것들은 결국은 덜 써야지 가능한 거잖아. 내가 버는 것보다 덜 쓰려면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수익의 일부를 먼저 떼놓고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소비 내에, 내가 쓸 수 있는 그 내에서 해야지, 미리, 우리가 다음 월급을 끌어들여서, 그죠? 카드를 써서 미리 더 이렇게 할부를 해서 하는 것들은,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네가 번 돈의 일부를 저축하게 해놨죠. 그죠? 그럼 자네는 언젠가는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내가 버는 것보다 많이 써버리면 부자가 될 수 당연히 없지만 버는 것보다 덜 쓰고 저축하고 그 저축한 돈을 다시 또 굴리면 당연히 부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돈이 또 일을 계속 하게 될 테니까. 자, 돈이 돈을 버는 법일세. 자네가 꿈꾸는 풍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진리를 잊지 말게라고 해놨죠. 그래서 돈이 돈을 번다는 거는 우리 아까 10%의 그 돈이 뭐 예를 들면 1년을 모으면 그 10%의 1년 동안 모았던 그 목돈이 되겠죠. 그 목돈을 자기가 공부하고 아까 멘토에게 그죠 이렇게 배우고 한 것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내 돈을 잃지 않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럼 투자한 돈이 그 다음에는 또 불어 있겠죠, 그죠? 그럼 계속 복리 효과로 그 돈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 눈덩이 효과를 나타내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내가 투자한 돈이 돌고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로 결국은 나중에 오랫동안 그런 식으로 성실하게 살면 부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들 주는 교훈이 그건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일단 알아야 되고 그럼 이 책에서도 나오듯이 보면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막 월급 들어오면 좋은 옷 사 입고 그죠 장신구 사고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과 그 다음에 돈을 지키는 방법과 돈이 또 돈을 버는 방법 아까 우리 투자해서 계속 굴리는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거. 그죠? 최고. 그럼 몸값이 올라가겠죠? 어쨌든 간에 모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열심히 성실하게 해야 되겠죠. 여기 책에서 우리 노예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노예로 사는 그 삶에 대해서 표현이 나오는데 노예도 여러분들 그 노예라는 그 부분은 물론 이제 인정하기 쉽겠지만 노예라도 또 거기에서 또 아이디어를 내서 자기 장사를 하면서 노예와 주인과의 그 거래를 하면서 몇 대 몇수로 나누는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자기 돈을 또 벌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실하게 되면 결국 그 노예도 이 성실함을 인정해줘서 그죠? 또 다른 길이 열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체면을 생각하지 말고 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책은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지혜, 그 다음에 돈을 또 벌었으면 또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번다고 다 써버리면 안 되고, 지키는 지혜, 그 다음에 돈으로서 또 돈을 버는 지혜, 이렇게
세 파트로 생각해서 이 교훈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얇고 되게 간단하니까 한번 돈에 대한 그죠? 돈을 벌고 모으는 거에 대한 그런 간단한 지혜인데 되게 기본이 되는 지혜이지만 우리가 되게 간과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